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증시 대전망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최인입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장정에 막을 내린 오늘인데요.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땠을까요? 울고 웃었던 시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연말을 보냈는데 오늘 유종의 미도 거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막을 내렸죠. 자, 오늘의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1.6%의 상승 보여주면서 2,65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수급 보실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 7천억 원 가까이 담아갔고요. 기관도 오늘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견고하게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0.8% 전거래일 대비 올라서면서 866포인트에서 오늘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사자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이 700억 원 넘는 매수 보여줬고요. 오늘 기관은 장중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장 막판에 들어와 줬습니다. 기관의 18억 원의 순매수 보여지네요. 자, 환율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우리 시장 편이었습니다. 오늘 6원 20전 내려가면서 1288원 선 터치해 주면서 오늘 하방 압력 키워가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023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 봐야 될 텐데 우리 리턴즈 고래 삼총사와 함께 올 한 해 잘 보내봤습니다. 내년도 철저하게 대비 들어가 볼게요. 그런가 하면 우리 고래 위원님들의 활약이 올 한 해 정말 크게 빛이 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종목들 살펴볼 건데 그 안에서 많고 많았던 종목들 안에서 한 가지씩 히어로 종목 꼽아봤습니다. 1년을 밝혔던 종목 올라와 있는데 먼저 우리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3 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종목이 되겠죠. 에코프로 우리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월에도 5월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월 추천 기준으로는 10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종목인데요.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제주반도체 하반기에 받아서 정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1월에 받아서 300%,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여전히 관심권에 둬도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죠. 제주반도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명정지우 위원님 그 종목들 안에서 DR텍을 꼽아봤는데요. DR텍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5월에도 8월에도 11월에도 말씀을 주셨고요. 최고 수익률 300%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DR텍 또 한 번 11월에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내년에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들 던져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약 대단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 증시 대전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MTN의 기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그리고 강남 큰손 정홍주 공명 정지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한 해 마무리를 함께 해보게 됐는데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공명 정지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23년 올해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올해 제가 이제 1월 달에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제가 미국 주식 단 하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1월 달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미국의 상승세를 좀 가져다 줬죠. 그만큼 AI 쪽과 반도체 이슈가 상당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해드렸던 얘기가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월간 베스트를 타고 1분기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까지 석권을 하면서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12월 달에 1월 달에 작년 12월 1월 달 이게 뭐 엔비디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반도체 AI 쪽이 중요하다. 그리고 막 날아가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종목이 탄생했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이 확률적으로 적중한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상반기 상승세를 주도를 했는데 3분기에 이제 좀 안 좋았죠. 9월달, 10월달에 특히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맨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인플레가 또 둔화폭이 감소하니까 충격을 한번 줬어요. 특히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면서 더더욱 지정학적 우려감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터졌던 거죠. 그때가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였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지금 4분기부터 진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조금씩 둔화되고 있으니까 드디어 파월 의장 입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들죠. 그런데 이미 저는 눈치를 챘죠. 시장금리, 이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끝났겠구나. 미리 짐작을 했죠. 그래서 11월, 12월부터 해서 이제 다시 안도랠리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 항상 대응하는 것보다도 시장은 어떻게 앞으로 예측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4분기 12월 달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물줄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가 중요한 시점인데 내년도 제대로 물줄기 바뀔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에 YIK도 급등세가 나왔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음 주 이제 2024년도 화끈하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 솔루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역시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100% 정도 지금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제가 10월 달에 굉장히 강추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만큼 네오센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레전드로 꼽았던 기업들 뭐 지금 DR텍이라든지 HB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올해 터질 듯 터졌다가 다시 내려왔던 이유가 주포가 매집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부터 신사업이 본격화되면 내년도에 한번 터지지 않을까. 제 역사적으로의 레전드 종목이 또 달성되지 않을까. 주식은 많이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꾸준하게 리듬을 이어나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내년도 반도체 버블에 한번 잘 준비하시면서 AI 쪽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적중률이 대단합니다. 우리 고래 위원님들의 오늘 유망 섹터와 또 유망 특징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시장 뷰 체크해 봤습니다.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께서는 올 한 해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신풍제약이 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뭐 2,000% 이상. 금년에 뭐가 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흐름에 맞춰가자.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전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진짜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이 또 문제가 되겠죠. 내년. 그럼 작년에는 신풍제약, 금년은 에코프로. 반드시 내가 꼽는 중에서 꼭 대박이 터집니다. 내년도는 뭐가 터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이 해외대비 또 있습니다. 왜? 내년도에는 현재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 러시아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항상 우리가 매매적에 그 관점에서 보면 건설 테마가 되겠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적에 내년도 1월 달에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휴전협정이 나올 것이다. 나는 자신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상 이 건설 테마 대장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생양 월봉에서 보면 대세 바닥을 씌우는 그 관점입니다. 대세 월봉에서 작년에 1차, 2차, 3차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까지 쓰리 바닥을 씌우면서 12번 달에 쓰리 바닥 씌우고 우상향 전환될 것이다. 예측했는데 딱 맞습니다. 오늘 추세 전환됐죠. 월봉에서. 이렇게 고래기법 파동이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고래기법이 대박이다. 고래기법을 잘 배워가지고 활용만 잘하시면 돈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자기한테 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400포인트 금년 지지받고 바닥을 탈출하고 쓰리 바닥 세워냈기만 내년도 3,000포인트, 3,400 대세 상승받아 3분 능선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2022년도 지금까지 대세 3년 받은 바닥을 시원하는 과정, 침체권을 벗어난 상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전에 신풍제약 제약도 좋고 금년에 2차전지도 대박 터지고 내년도 분명히 또 대박이 터지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기대 커집니다. 진짜 올 한 해 에코프로로 굉장한 그 흐름을 보여주셨는데요. 내년은 더 좋을 거다 말씀을 주신 만큼 우리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홍주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올 한 해? 예, 제가 4년 전에 이 만든 명품 꿈의 차트, 이거 4년 전에 만들어서 이 고래 삼총사 시간에 4년 전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명품 꿈의 차트가 아니고 명품 꿈의 투자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강남 큰손 시대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정말 제가 최고로 인기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월간 베스트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 분석은 뉴스, 수급, 차트, 변곡점, 가치, 공시 5가지의 기준을 완벽하게 분석한다면 실패는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명품 수급이 걸렸다. 거기서 주가 움직임이 3배 정도가 좀 올라간 모습인데 AI 시대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AI 관련주. 첫째도 AI요, 둘째도 AI요, 셋째도 AI요. 바로 AI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4차 산업혁명에서 AI 기본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모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에너지 수요 증가한다, 반도체 수요 증가한다, 데이터 수요 증가 속에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중에서 반도체 그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주 반도체를 유독 꼽은 이유는 AI에 대한 특화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 폭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주가 3배 정도 하는 가능성을 높이 봤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의 한 종목만 정확하게 찍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도 자체는 현재 금리 인상 흐름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현재 긴축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위협적인 흐름을 보일 듯 했지만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잘 연출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강세장의 흐름이 이번 연도 바닥에서부터 이어졌는데 바로 긴축에 대한 흐름이 작년도 종료가 되면서 이번 연도 하락장이 마무리됐고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 속에 장기적인 바닥 형성을 이번 연도 하고 나서 앞으로 랠리 가능성을 기대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홍주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동일하시네요. 내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올해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 핫했던 종목들 탑3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전략들 세워볼게요. 먼저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올 한 해 탑3 종목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대단했죠. 자, 4월 7일에 받았습니다. 상승률 480% 돌파한 자리에서 어떤 전략 내년은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DR텍 올라와 있습니다. 자, DR텍 수익률 상승률은 300% 가까워 옵니다. 최고가 7,500원이 찍혀 있는데요.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 말씀 주셨죠?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213%의 상승률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세 종목 내년에도 긍정적인 뷰 가능할까요? 예, 제가 일단은 이 신성 델타테크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이 갑자기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좀 전개됐어요. 그래서 상승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리딩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번에 이유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꼭대기까지 이득 실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물건을 마트 가서 훔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점수를 높게 따려고 해도 수능 같은 데서 컨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 신성 델타테크는 정상적으로 도전을 했어요. 대신 이 상승세 이유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급등을 하는데 최대 주주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계라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최대 주주 물량이 이때 2023년도 막 급등세가 나타날 때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전도체가 일단은 아직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시는 일단은 계속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 만약에 갑자기 2차 전지 쪽이나 로봇 쪽, 이런 로봇 쪽은 현대차랑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랑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부각되면서 막 다시 상승세가 전개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상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일단 경계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두 번째로 DR텍이 있습니다. DR텍이 제가 1,900원대에서 올해 이제 강추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DR텍은 500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최소 4개로 확보했습니다. AI 디텍터, AI CM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지분 투자도 유치를 했고 시설 투자도 확대하면서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전무 모든 임직원들의 총 80억의 지분을 기관들의 물량을 뺏어왔다. 내년도 하반기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역시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5월 달부터 강추를 해드렸던 거죠. 지금도 유효해요. 7,5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기관 투자가나 특히 이제 이번에 12투자 들어온 세력들이 내년 6월 달 이후에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 못 빠져나가는 거는 그리고 또 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년도 하반기에 한번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00원대에서 강추해드리면서 이런 게 이제 끝까지 10배거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10배 가까이. 진짜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거랑 진짜 10배 가까이 수익을 내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이 5,000원, 이 4,000원대에서 5배만 올라가면 10배 수익이에요. 왜? 올해 1,900원대에서 강추해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제가 가장 오래 레전드로 생각했던 기업인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왜? 이미 최대 주주랑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집을 했는데 어차피 기관 투자가들은 내년도 이후 6월달 이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터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내년 하반기에 급증할 것 같으니까 아직 안 터진 거고요. 직원들을 수백 명 뽑기 시작을 했고 시설 투자를 200억 한다는 건 굉장히 내년도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전 세계 1위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DR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1월 달에 제가 처음에 꼽아들었던 반도체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어요. 그 이유가 세계 최초로 비메모리 메모리, IP 플랫폼을 또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중에서 대표이사 CFO가 매집이 들어왔던 거예요. 굉장히 수급이 좋았죠. 그런데 현대차 SK하이닉스도 지분 투자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그때 레전드 종목으로 200% 가까이 이상.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300% 가까이 한번 올라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금도 상토신호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왜 대표이사 CFO 아직 팔지 않았는데요. 아직 고위급 임원들을 팔지 않았고 현대차 SK하이닉스 매도했다는 얘기도 안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장기 정배열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내년도 전망을 밝게 하면서 저는 바닥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상투신호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도 잘 지켜보시면서 올해 제가 대상 3연패 했거든요. 3연패 방송과 내년도 잘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이따 또 공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지 의원님 대상 2연패 아니고요. 3연패 수상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혜영 의원님의 탑3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 계속해서 상승률을 키워갔는데요. 상승률 100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리 에코프로 내년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세워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TX 살펴보겠습니다. STX도 대단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733%의 상승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양 자리하고 있는데요. 금양의 상승률도 680%가 돌파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19만 원이 찍혀있는 금양까지 이렇게 세 종목 내년에는 어떤 전략이 괜찮을까요? 자,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볼 적에 이 개인적인 어떤 흐름이나 뉴스나 호재나 기본적 분석보다는 세계 흐름에 맞춰줘요. 현재 세계 흐름이 전기차 시대죠.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시발차가 없어지고 전기차 배터리. 자, 그런데 금년에 이 에코프로가 대박이 될 것이다.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전 세계적인 테마주니까 분명히 이 중에서 우량주가 대박이 터지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했던 건데 엄청 적중이 높았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를 봐야 됩니다. 위치. 내가 전에서부터 12월 26일 말까지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저게 너무 얽매이지 마라. 또 이 저점에서 15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욕심이죠, 욕심.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3개월, 5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간다? 세력이 또 들어온다? 글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세력이 또 들어와서 해먹을까요? 저는 그건 과욕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 너무 초보자 되시는 분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게 좋겠다. 또 만약에 여기서 70만 원대에서 올라간다 해도 이종 고점은 갈 수 있겠죠? 더블 정도. 이종 고점 쌍봉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달에 12월 26일 정도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꺾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자,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하향으로 꺾어져 있어요. 수급이 안 들어와요. 수급이. 3바트가 안 맞아요. 7바트가 안 맞아요. 매물 때 저항받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걸 돌파하려고 하면 거래가 막 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세력이 들어올까요? 다시 대박장세 할까요? 좀 과욕이죠, 과욕. 그래서 현재 요거는 좀 잠시 좀 덮어놓고 다른 종목 안 해먹은 거, 새로운 종목, 새로운 테마, 바닥에 있는 거, 세력이 들어오는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못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초보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또 세력도 다시 들어와서 다시 더블 정도 이종고점 150만 원까지 올라친다 하더라도 부담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좀 접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항상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항상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는다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 XTX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으로 막 올라가죠. 엄청났죠.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유상증자했습니다. 700% 이상 올라가서 유상증자 받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유상증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10,000원 돼서 20,000원 또 더블 올라갔어요. 또 더블 또 먹었죠? 바닥에서. 또 지금도 이제 12월 달 지났죠. 10월 지나서 1월, 5일이면 이제 유상증자가 물량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소화를 해가면서 대세 상승장 들어가야 되는데 변고점이 주어집니다. 애박자. 하나, 둘, 박자를 맞춰가면서 줄타기. 그게 시속게임, 파도타기.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이고 항상 그 주식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언제 가느냐? 때를 사는 것이다. 따따따. 그래서 현재 엑소에서 아주 좋은 패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 12월 달 잘 끝났고요. 또 여기 금양이 있습니다. 역시 금양. 금양 같은 경우 역시 우상향 쓰리바다 시원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주봉 상태.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를 보는 것인데 10만 원대가 손절 라인 때 하단 추세 우세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먼저 포스코 DX, 포스코 MT 또 금양 같은 경우 현재 바닥을 탈출, 지지받고 턴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나머지 뭐 에코프로 따라갈 수도 있겠고 다른 것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좀 부담된다 그런 얘기인데 월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달 월봉 조정이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관망자에서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상적인 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중단기 새로운 테마 종목에서 좀 찾아가지고 요즘에 내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무슨 얘기 많이 하느냐면 대세 바닥에 있는 거 쌍바닥, 쓰리바닥 치는 거 거래가 잘 되는 거 세력이 들어오는 거 미래 성장성 있는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의 탑3 종목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정홍주 위원님의 종목들도 대단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DX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종목 올 한 해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우리 정말 좋은 자리에 잡아서 상승률 1100%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4월 10일에 받아서 상승률 330% 가까워 와주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보겠고요. 세 번째 뉴로메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뉴로메카 상승률은 267% 돌파. 내년에도 이 세 종목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 전기차 충전소 포스코 그룹의 정보통신 ICT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항상 미래 산업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다 보니까 앞으로 점진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업에 속하니 해볼만 하구나. 근데 이제 이슈가 좀 뭔가 크게 터져야겠죠.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겠지만 작게 봤을 때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 대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함께 또 포스코 그룹 자체가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 대한 호재 속에서 강세가 전반적으로 남에 따라 그 안에서도 그 스마트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좀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게 모멘텀, 산업에 대한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연속성을 띠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역시 스마트 분류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권에 둘 수 있었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핫한 뉴스에 당장 나오는 뉴스 혹은 수급이 형성이 돼야 되고 차트가 형성돼 주가가 빨리 가는데 가치적으로 저평가 주가가 또 안정감 있게 올라가겠죠? 공시가 있으면 최대 지주가 장내 매수했다거나 그러면 더 안전하게 가겠죠. 그런데 실전에서 매매할 때 빨리 가는 걸 포인트 잡으려면 거래가 사상 최고 대량으로 빵 터진 거를 돌파했잖아요. 3월 달에. 그런데 이 3월 달에 돌파를 하는데 밴드 상단이 뚫리면서 거래가 그때보다 감소했죠. 그러니까 감소 속에 뚫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저항권 뚫었는데 밴드 뚫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고평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라기보단 대응법,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있는 만큼 5개월 이평선 기준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현재 그 당시가 저퍼 저PBR인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이 종목은 저퍼 저PBR. 항상 저퍼 저P 그 당시 0.5였죠. 5.0이었죠. 5.0. 그래서 지금도 막 3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퍼가 한 3배 올라갔는데 PBR도 그 당시 하면 0.5 정도인가 0.몇이었어요. 다 0.몇.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저퍼 저PBR 종목이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올라가는데 여기 최고대라고 텄던 21년도 2월 달을 넘어가니까 거래량이 넘어가면서 밴드가 뚫리니까 역시 날아간 겁니다. 조정이 길어야 되고 매물대를 뚫어야 가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뚫리면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이 종목도 고평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 현재 10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누르메카. 누르메카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이 종목은 실적이 거의 없죠. 거의 적자면서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만 기대감 갖고 무조건 계속 매매를 하기보단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2023 CES IT 가전 전시회 열리면서 로봇주가 올라갈 거다 해서 매수 포인트 드리고 주가는 빵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5위선, 22선에 대한 기준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정홍주 위원님의 종목들의 흐름까지 탑3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잠시 정리해보고요. 저희 2024년 내년에 대한 대전망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롭게 이제 내년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내년에는 어떤 섹터 주목을 해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내년도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면 저는 2025년도에 UAM이 상용화가 될 거니까 목표예요. 우리나라의 목표. 그렇다면 UAM 관련주가 25년도에 상용을 목표한다면 24년도에도 많은 이슈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벌써 하나와 포스코가 UAM 관련된 이착륙장을 좀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UAM 시대가 이제 돌입함에 따라서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하나 시스템이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미 미국에서도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 또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 또 왔고요.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이 6G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도 열리고 그 자율주행이 되어야 그래야 UAM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AM과 함께 자율주행과 통신, UAM 이런 쪽이 내년도에 강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통신, UAM, 자율주행이 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년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부서가 출범했는데 미래사업기획단이 출범에 따라서 승부수 던진 것이 무엇이냐?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이쪽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죠. 그 관련 기업이 바로 하만인데 하만을 본격적으로 이제 키운다 이거죠. 그런데 하만에 가장 많이 돈을 투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많은 회사를 인수했지만 M&A 대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그렇다면 왜 가장 많은 돈을 투입했을까? 그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부품주에 대한 매매가 필요할 텐데 하만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남전자예요. 그래서 아남전자에 대한 관심이 내년도에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려면 그 아남전자 말고도 제가 당장 연초에 매수 관점 접근할 만한 종목도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로 UAM 그리고 자율주행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또 걸맞는 종목 뭐가 있을지 내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유망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감이 와요. 워낙 예. 강조를 많이 주셨잖아요. 예. 어떤 쪽일까요? 지금 2023년도 1월 달에 해드렸던 얘기가 지금 전설로 지금 통하고 있어요. 네. AI 반도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년도 이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진짜 또 중요해요. 반도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가 내년 AI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찐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온디바이스 AI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율주행 전기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AI 스마트폰, AI PC, AI 노트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핵심, 이 기업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YIK를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470억을 유치하고 세계 최초로 초고효율 낸드 웨이퍼 장비를 개발했다. 왜 개발했느냐 물어보니까 AI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 CXL 수혜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죠. 이 고용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초로 3D 검사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HBM, 온디바이스 AI 검사 장비로 글로벌 패키징 업체,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한번 공급이 대규모로 이제 납품 진행되기 시작하면 테슬라에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테슬라가 인정받은 기업이고요. 자동차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로봇 다예요. 이 반도체 후공정 이제 패키징 장비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내년도 뭔가 판도가 바꿔질지 모르거든요. 제 종목에서 내년도 분명히 뭔가 텐베거가 이제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랑 AMD가 지금 이 엔비디아 쪽에 이제 턴키 수주 얘기가 나오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다. HBM3랑 AI 반도체, GPU. 그렇기 때문에 HBM 수혜주도 예사롭지 않죠. 내년도부터 이제 HBM 수혜주 2탄이 시작될지 모르거든요. 올해는 HPSP, 한미반도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년도엔 또 HB 솔루션 같은 기업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계측 장비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을지 몰라요. AI 반도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공급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1분기에는 D램과 낸드 가격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역시 CXL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모르죠. 역시 낸드 쪽이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D램 낸드 SSD 검사 장비 업체로 세계 최초로 CXL 검사 장비를 개발한 네오셈이 대박 터진 거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1월 초 이후에 경고정보 지정 해제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대주가 매집은 들어와 있죠.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오버행 이슈 물량이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다 해소했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기업들도 잘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반도체 업종군들을 내년도 반도체 버블에 대비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얘기해 드렸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간단하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720은 뚫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조정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12월 달 조정 생각하지도 마시라 그랬죠? 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3바닥 이제 추세 돌파, 밀집 국면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1월 달 급등에 대비하시면서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망 섹터는 반도체, 내년 텐베거 종목의 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내년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뭐니 해도 세계의 흐름을 읽어가야 대박이 터집니다. 현재 세계 흐름이 현재 전쟁입니다. 전쟁. 우크라 전쟁, 이스라엘 전쟁, 미국과 중국 전쟁.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재건 관련주를 꼽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해운조선,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사업, 또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조만간에 끝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적에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 많죠. 네옴시티가 그중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것들, 또 현재 어떤 것들 많이 올라갔던 것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대세 바닥에서 새로운 거, 싱싱한 거,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건설 테마 자재 관련주라든가 어떤 건설 테마든가 해운조선업체라든가 현재 해운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홍해에서 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막 피납되고 공격받고 막 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종목은 뭐가 있겠느냐? 내년도 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이 있고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총선이 있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게 풀어질 것이냐? 이게 풀어지면 전장 속에서 전 세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건설 테마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을 막 바닥에 있는 걸 사서 모아야 된다. 근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바닥에 살 적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50% 배팅, 50% 현금 하고 있다가 1월 달에 확인이 되면 그때 거래가 늘 적에 쫓아가는 겁니다. 주식은 처음부터 정답이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점을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매매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수급을 잘 보시기 바라고. 재료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뉴스 호재 이거는 참고만 하는 것이고 그건 누구나가 다 봅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대세 상승에서 세계 흐름 장세가 현재는 전쟁 속에 있다는 것. 그 전쟁을 풀어나가려면 해방이 된다면 역시 건설 테마 또 재건 관련주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현재 우리가 매매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사도 물론 좋겠지만 첫째 대세 3중 바닥이 시원한 거.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우세가 3중 바닥이 시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이 무엇인가 잘 눈여겨보면 벌써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감하게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이렇게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의 관심 섹터 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그 종목 공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먼저 내년 첫 거래일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지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저는요. 네. 대세 바닥에서 물량 부담이 없는 상태, 거래가 잘 되는 거, 그중에서 SY 스틸텍을 꼽고 있습니다. 역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가 3,800만 주입니다. 4,000짜리인데 3,8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밑에 보면 거래가 연속 증가 7박자가 잘 맞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 항상 언급할 적에 이전 저점 대비 애바닥 같은 경우를 안 합니다. 쌍바닥하고 쓰리바닥을 형성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3박자가 맞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합니다. 근데 현재 3박자, 7박자가 다 맞아요. 그럼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 잘 되겠다. 대세 상승, 바닥, 쓰리바닥 시원했겠다. 매물대 돌파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감소세만 보이면서 그냥 올라가면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현재 매물대 돌파 지지를 잘 받는 상태인데 본래 바닥의 관점은 3,000원 기준에서 3,300원. 3,000원에서 3,300원이 본래 매수권인데 현재는 한때 올라왔기 때문에 4,000원대에서 4,500원까지 매수해도 괜찮겠다. 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4,500원이 기준이고 5,000원까지도 매수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전체 흐름의 대장주가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식이 2,570원,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 저점 대비 파동을 따라 파동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 고점에서 보면 약세 현상이죠. 이게 상투 시는 거 아니에요. 약세 현상. 두 번째 현재 올라오고 있죠. 매물대 돌파 시도, 거래 증가, 3번자 잘 맞죠. 7번 잘 맞죠. 이런 것들은요, 떨어지라고 고서질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별 들어가 있죠. 정별 초기, 상승 초기, 매물대, 삼중반 등등 모든 것이 조건이 잘 맞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장중에 잘 보시게 되면 세력이 들락날락합니다. 눈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어가면서 점적으로 매물을 소화해가면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이 뽀로로 올라가는 것은 안 좋아요. 갑자기 막 뽀로로 올라갔다 뽀로 떨어지는 거, 이런 안 좋습니다. 느긋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것,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파동을 따라가고 단타도 하고 단기도 하고 중장기로 이어가는 종목, 이럴 적에 5선명하면 좋겠다. 중장기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네, 내년 첫 거래일에 종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나린의 정혜용 위원님의 종목 SY 스틸텍이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넉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는 미국 대선, 러시아 대선,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만큼 건설주 아까 말씀 주셨죠. 계속해서 유망 섹터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강남 큰손 위원님의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올해 종목 너무 잘 갔잖아요. 그렇죠. 내년은 또 어떤 종목 괜찮아요? 첫 번째 종목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아주 골라왔습니다. 우리바이오를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아주 많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료용 대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료용 대마, 제가 판단했을 때 주식에서 보면 주식 개인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셋이 고수업층과 똑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누가 시장을 이끌고 갑니까?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특징을 보면은 항상 보면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몰랐던 새로운 것이 막 떠오르면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STO도 조용했다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의료용 대마 관련주가 조용했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일본에서 국회 통과했습니다. 일본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법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난치성 뇌전증 치료약에 대한 의료 활용을 할 예정에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먹거리로 규제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50개 이상의 국가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며칠 전에 폭등이 나왔어요. 국내 증시도 어제죠, 어제.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폭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와 대마 성분에 대한 연구 위한 승인 취득한 기업이 바로 우리바이오고요. 우리바이오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바이오라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큰 시대에 한번 발에서 출발한 것을 우리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대마 관련주 외에도 LED 광 스펙트럼 통해서 대마 생산 또 촉진하고 있는 그런 또 기술력도 있고요. 또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의 조명 시스템 도입해서 대마 재배 비용 최소화 노력하는 이런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대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정부에서 스마트 특성화 구축 사업 추진한다는 얘기에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앞으로 IT, 바로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여러 가지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지능형 공장을 앞으로도 대세가 되는 것이 사람 없이 무인화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 특성화 구축 사업에 관련성을 띠고 있는 IT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부분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이 매출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최대 호황 사이클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런 여러 전망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최근에 야스가 상한가까지 막 급등했었죠. 야스가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도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이 내년도에 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이미 야스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야스 말고도 힘수도 좋고 거기에서 우리바이오도 관련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이오 종목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거기다가 바이오주 강세하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24년도 완료를 목표로 고순도 원료의약품 성분을 추출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권에 둘 수 있는데요. 바로 가치를 10가지를 제가 만들었죠. 수학적 공식에 기반해 매겨보니까 강남 큰손의 특별 노화 가치 평가에 저평가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위선 혹은 손저가는 거래가 빵 터던 이 저가가 되겠죠. 그 손저가 잡고 5위선 매매 이어가는데 지금 약간 간격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래가 감소한 형태 속에서의 눌림목이라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현재 5위선 매매 이어가시면 시세 분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받았습니다. 내년 첫 걸음 떼는 종목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제가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없으면 모든 산업이 이제 앞으로 올수될지도 몰라요. 온디바이스 AI 칩이 모든 다른 다양한 산업에 쓸 거거든요. 인터넷이 이제 연결이 필요 없는 엄청난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AI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만들려면 이제 성능, 고효율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만들려면 불량률이 많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측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방막 계측 시장이 거의 국산화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HB 솔루션.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급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드리죠. 벌써 수년 동안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아니 왜 그렇게 좋으면 최대 주주가 왜 그 기업을 매집을 안 합니까? 매집을 안 했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대박 터지기 전에 어떻게 됐죠? 회장님이 매집했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긴 했지만 그 회장 그만큼 무엇보다 최대주가 매집을 했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장 크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분을 확대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HB 솔루션이 있죠.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을 했죠. 50억. 12취득 120억이 들어왔죠. 기관들 물량을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는데 245억의 이익 잉여금, 재원이 쓰인 거예요. 총 400억의 지분 투자, 돈이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대 주주가 장내 매수가 20억이 또 들어옵니다. 11월까지. 5,400원대에서 지금 4,700원대까지. 아직 그렇게 꼭대가 아니죠. 그리고 지난 12월 달 임원들의 지분 확대가 이제 이뤄지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12물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행사가 될 때 대부분 터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네오셈 대박 터졌죠. DR텍도 그렇게 해서 대박 터졌고요. 예전에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렸던 로봇 관련주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순이익만 해도 한 해 400억, 600억씩 나오고 있고요.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1,500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다. 왜 2만 원 중반대에서 사실상 1,000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었는데 거의 5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끝나고 말씀을 해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대상 3연패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열심히 해서 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대상 정지우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HB 솔루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세 종목 받아봤죠. 오늘 받아본 종목들 정리해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내년 또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지 오늘 무방 또 정지우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대상 3연패이십니다. 예. 어떤 예. 이야기 주실 거예요? 예, 지금 3년 연속 달성을 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분기부터 해서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텐베거가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압축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좌 수익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올리려고 더 내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방송 끝나서 대상 3연패 방송, 대상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년 연속 대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연말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밴드 안에 우리 정지우 의원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는 입장 버튼 클릭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과 강남 큰손 정홍주 그리고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시장 꾸려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